안녕하세요 여러분, 펭귄대마왕입니다. 전편에 이어서 티어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편을 안 보고 오신 분들이라면 1편부터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XY는 베스트위시의 문제점들을 모두 개선한 시리즈예요. 전작의 실패를 분석하고 고쳤다는 점에서 DP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XY는 정말 초대박이었어요. 이것보다 더 재밌는 시리즈가 과연 앞으로 나올 수 있을까 의문이 들 정도로 모든 에피소드가 재밌었고 다음 주가 기다려졌어요. 항상 예고편까지 챙겨보면서 다음 주에는 얼마나 재밌을까 기대하며 그렇게 한 주 한 주 애니를 기다렸죠. 하지만 애니를 몰아서 보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베스트위시를 설명할 때 그랬죠? 지우의 배틀스토리 템포가 너무 빨랐다고요. XY는 진행이 정말 느렸어요. 그리고 초반부터 엄청나게 많은 포켓몬을 포획한 베스트위시와는 달리 XY는 포켓몬을 너무 적게 잡았죠. 이렇게까지 포켓몬을 안 잡는다고 싶을 정도로 너무 포획을 안 했어요. 진화도 정말 느리겠죠? 그래서 애니를 쉬다가 다시 몰아서 본다고 해도 아직도 여기밖에 안 왔다고? 진행이 너무 느려서 몰아보다 지치게 된다는 거죠. 당장의 첫 번째 체육관은 5화 만에 도전했지만 세 번째 체육관인 코르니와 싸울 때까지 장장 44화가 걸렸어요. 템포가 얼마나 느린 건지 짐작이 가시죠? 이 때문에 당시에 코르니를 싫어했던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시트론전 때도 난리였죠. 대체 언제 싸워? 라면서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다른 시리즈에서 코르니나 알렌 같은 조연들이 분량을 차지하면 얘네들 스토리도 풀어주는구나 하고 말겠지만 XY는 진행이 너무 느려서 조연이 분량을 차지하면 니들은 주인공도 아니잖아. 제발 스토리 좀 진행해줘. 라며 코르니와 알렌의 비중 뺏기를 문제 삼는 사람들도 나타났죠. 물론 재미가 없었냐고 묻는다면 그건 아니에요. XY는 에피소드가 정말 재밌었어요. 베스트위시에서 끌어올린 에피소드를 짜는 능력 덕에 이제는 로켓단 원패턴에 얽매이지도 않고 새로 나온 캐릭터의 힘으로 이야기를 재밌게 이끌어갔거든요. 그래서 XY는 캐릭터가 하나하나 다들 인기 있었죠. 지우, 세레나, 시트론, 유리카, 이데세 조합은 최고였어요. 네? 웅이는요? 이슬이는요? 빛나는요? 당연히 저도 무인편 DP 둘 다 좋아해요. 하지만 최고의 조합은 역시 XY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시도해본 멤버 구성 중에서 장점만을 모아서 만들어낸 가장 발전된 멤버 구성이었어요. 심지어 시트론의 도치마루는 팽돌이와 수댕이의 역할도 수행했어요. 물론 시트론도 문제가 살짝 있긴 하지만 이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XY 하면 역시 세레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세레나의 꿈이 뭔가요? 바로 포켓몬 퍼포머예요. 그게 뭐냐고요? 포켓몬으로 퍼포먼스를 하는 건데 콘테스트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XY는요, 게임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콘텐츠인 트라이포카론을 억지로 만들어냈어요. 에이지와 DP 때는 콘테스트를 이용해서 이들이 인기를 끌게 만든 전적도 있었고 베스트위시에서의 실패 때문에라도 억지로 콘테스트 비슷한 걸 만들어내서 여주인공의 분량을 따로 챙겨주려 했나봐요. 하지만 게임 속에 존재하지도 않는 트라이포카론을 반기는 사람은 별로 없었죠. 베스트위시에서 콘테스트를 한번 쉬었잖아요. 이제는 콘테스트에 관심이 없는 시청자들의 비중이 늘었을 텐데 이들에게 트라이포카로는 황당할 수밖에요. DP는 더블 주인공이었고 빛나 위주의 에피소드가 정말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콘테스트 생각만 하고 입만 열면 콘테스트라는 단어가 튀어나와서 우리는 콘테스트가 뭔지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고 빛나가 이 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도 잘 알아요. 근데 XY는 더블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지우의 비중이 아주 높은 시리즈라고요. 그래서 트라이포카론에 관심 없는 시청자들이 많았어요. 여기에 스토리 진행이 엄청나게 느려서 트라이포카론이 나올 때마다 이딴 거 말고 스토리 진행이나 좀 해! 라며 화내는 사람들도 쉽게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흥행 요소라고 생각해서 넣은 트라이포카론은 게르기 된 거였죠. 라이벌은 어땠나요? 뭐 솔직히 초반부터 막강한 라이벌이 등장하기는커녕 리그 라이벌이 될 수도 없는 시트론과 코르니, 약해도 너무 약한 트로바 티에르노가 초반을 책임졌어요. XY 게임에서 친구들과 다 함께 모험하는 느낌을 냈던 것처럼 애니에서의 빈약한 초반 라이벌 구성은 사실 의도됐다고 보는 게 맞아요. 시작부터 등장하는 강하지만 재수없는 라이벌은 없애버리고 원작 게임의 분위기를 잘 재현해낸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후반에 등장한 라이벌에게 기대를 걸 수밖에 없게 됐고 지우를 따라가며 매섭게 성장한 승태와 특별편으로 강함을 한껏 뽐내던 알랭이 투입됐죠. 그리고 라이벌과 지우의 서사 역시 진처리급은 아니지만 잘 계획된 서사였고 확실히 라이벌들이 지우를 엄청 의식했으며 리그전에서 이들의 관심은 온전히 지우에게 집중됐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라이벌 서사도 상위권이라고 평가해요. 게임에서는 관장들이 스토리에 거의 개입하지 않기도 하고 캐릭터는 좋지만 캐릭터성을 뽐내지 않아서 아쉬웠는데 애니메이션에서는 캐릭터성을 제대로 뽐내줘서 게임 유저들에게도 많은 호평을 받았어요. 하지만 관장이자 지우의 여행 동료인 시트로는 캐릭터 자체는 문제가 거의 없었지만 포켓몬이 문제였어요. 지우와 시트로는 라이벌의 서사도 가지고 있었고 시트론이 지우를 동경했었지만 정작 중반까지 지우와 제대로 싸울 수 있는 포켓몬은 파르빗 하나였고 땀 타입이니까
후반까지 도치마론 파르빗 렌트라는 확실히 단조로웠어요. 시트론의 장점도 설명하고 싶었지만 그러면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아쉽지만 전부 삭제했어요. 시트론 미안. XY까지는 호평 일색이었죠. 그놈의 트라이포카론이랑 수준 낮은 라이벌, 너무 적은 포획, 느려도 너무 느린 진행 속도와 진화시기, 이 정도 말고는 큰 문제점이 없지만 솔직히 애니 자체가 재밌어서 이 정도는 전혀 상관없었어요. 그리고 베스트위시 때부터 바뀌어버린 감성으로 인해서 옛날 시리즈와는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베스트위시를 스킵한 올드팬들은 저게 지우가 맞나? 싶기도 할 거예요. 저는 로켓단에게 의존하지도 않고 지우는 완성형에 가까워졌어요. 캐릭터, 배틀, 풍부한 에피소드, 성장, 거기에 약간의 로맨스까지 다방면에서 수준이 높아졌죠. 다음에 소개할 XYZ에서는 여러 문제점이 튀어나오지만 XY까지만 본다면 정말 재밌었어요. 2티어 XY는 정말 잘해오다가 XYZ로 넘어오기 조금 전부터 갑자기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진행이 너무 느렸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몰아치듯 스토리를 진행했고 급하게 진화를 시켰으며 그동안의 포켓몬은 다 제치고 개굴린자에게 모든 경험치를 몰빵하기 시작했죠. 특히나 루차블의 분량을 없앤 게 너무 아쉬웠어요. 첫 등장부터 숲의 챔피언이었고 아주 강했지만 자신만의 배틀 철학이 확고해서 피니시 전에 멋있는 포즈를 잡았고 이렇게 스스로 무방비해진 순간 적에게 공격을 당해버리곤 하는 캐릭터였죠. 루차블은 정말 잘 만든 캐릭터였고 지우와 잘 어울렸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피카츄, 개구마루와 더불어 지우의 에이스급으로 활약했었고 개구마루와의 더블 배틀에서는 서로 티격태격하는 등 이번 시즌을 캐리할 멤버라는 느낌을 팍팍 냈었죠. 그런데 XY는 진행도 느리고 포획도 잘 안하고 진화도 느렸다고 했었죠? 사실 이거의 정반대가 바로 전작인 베스트위시의 문제였잖아요. 베스트위시의 문제를 고치려다가 사고가 난 거였죠. 이 상태로 점점 XYZ로 넘어갈 날이 다가오자 이러면 플레어단 메인 스토리 진행하고 나면 리그전까지 얼마 안 남겠는데. 야야 빨리 급하게 성장시켜. 에이스로 점 찍어둔 개굴린자가 모든 분량을 독식하게 됐어요. XY 76화에서 지우의 포켓몬은 피카츄를 제외하면 개굴린자, 파이어로, 루차블 이렇게 셋인 상황이었어요. 이제 76화에서 너무나 늦게 합류한 은벳을 키워줄 보모 역할이 필요했고 그렇게 루차블이 보모가 되면서 분량까지 사라져버리게 된 거였죠. 그 결과 리그전에 또 문제가 생겼는데요. 루차블이 배틀하는 도중에 몸이 갑자기 붉게 변하게 됩니다. 다들 이게 대체 뭐지? 싶었는데 알고 보니 루차블은 싸울수록 점점 달아오른다는 거였죠. 루차블은 사실 데미지를 받을수록 점점 더 강해지는 광전사 같은 캐릭터였다고요? 근데 이 설정이 리그 결승전에 가서야 나왔어요. 리그전 직전까지 5마리였는데 에이스랑 서브의 비중 조절이 이게 말이 되나요? 베스트위시에서 포켓몬을 너무 많이 잡아버려서 비중 조절에 실패했는데 이번엔 너무 적게 잡았는데도 비중 조절을 이렇게 실패해버렸어요. 그런데 아무리 베스트위시 때문에 천천히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게임 개발과 거의 동시에 애니를 구성하는 게 포켓몬인데 리그전까지의 분량을 조절 못했다는 게 말이나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애니 제목이 XYZ잖아요. 그리고 포켓몬 게임은 보통 한 시리즈의 후속판이 발매되는 일도 흔했고요. 하지만 6세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XY만 출시하고 후속판은 없이 바로 7세대로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후속판이 나오겠지라고 생각하고 애니를 만들다가 자, Z버전 개발은 중지했으니까 바로 7세대로 넘어가죠. 썸문 애니 제작 준비합시다. 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그리고 타이틀도 이상해요. XYZ라니 마치 Z버전의 타이틀을 미리 준비한 것 같잖아요. 갑자기 말랑이와 만나면서 메인 스토리가 진행이 되니까 처음부터 Z 타이틀을 준비해뒀을 가능성이 커요. 어쨌든 갑자기 진행 속도가 빨라지니까 아까 설명한 비중 문제가 생겨버린 거죠. 에이스인 개굴린자의 비중이 커지면서 다른 포켓몬들은 쩌리가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시리즈에서는 지우에게 새로운 단점을 만들어내요. 지우에게는 승리에 대한 집착이 생겨버렸거든요. 지우는 여행을 오래 했고 그 덕에 거의 완성형에 가까워졌어요. 성장할 게 없다고 지우를 너프시켜버렸다가 아주 큰일이 났으니까 이번에는 지우의 실력을 너프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강하게 만들면서 승리에 대한 집착을 심어버리는 쪽을 선택해요. 그리고 6세대에는 메가진화 시스템이 새롭게 생겼잖아요. 하지만 지우는 개굴린자와 함께 유대진화를 사용해요. 이건 지우만이 가능한 거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방법도 잘 몰랐죠. 그렇지만 지우는 이 불완전한 유대진화에 기대게 돼요. 그리고 갈수록 승부에 대한 집착과 유대진화에 대한 의존이 점점 심해졌고 XY에서 지우는 연승가도를 달리다 보니까 한 번씩 패배할 때마다 멘탈이 크게 흔들리게 되죠. 유대진화와 승리에 대한 집착이 생겨버리면서 XY는 오랜 여행으로 드디어 완성된 줄 알았던 지우에게 새로운 결함을 부여해버렸어요. 왜 이런 집착이 생겼는지를 설명하려면 베스트위시 이야기를 꺼내야 하는데 그럼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생략할게요. 그리고 알렘 역시 비슷한 결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전력을 다한 배틀을 하자 점점 두 사람은 달라졌어요. 승부에 대한 집착보다는 순수하게 배틀을 즐기게 됐거든요. 개굴린자 시합 불가능! 따라서 승리자 알렉 선수! 가로수리고 결승 중 알렉 선수 치열한 전반 끝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알루명 진짜 강해. 지금 알았어요. 하지만 디비전이었어요. 네,
멋진 배틀이었어요. 지우가 화가 돋고 있어. 정수가 분명 최선을 다해서 후회는 없다는 뜻일 거야. 피곤했자 아주 잘했어. 미안하긴 뭐가. 너희한테 얼마나 고마운지 알아? 지우야, 정말 고맙다. 저도 고마워요. 덕분에 즐거운 시합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지우는 알렌과의 배틀에서 패배했지만 그동안 패배했을 때의 모습과는 다르게 웃고 있었죠. 더 이상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여기에 남아있는 건 오직 시합을 끝낸 두 선수의 훌륭한 모습뿐입니다. 이런 감동을 뭘 몰라도 처음이야. 이게 바로 포켓몬 배틀이다. 포켓몬 잡기고 지금은 감동에 젖을 때야. 근데 나는 하나도 감동적이지가 않은데? 지우가 결함을 극복했다는 걸 표현하겠다고 결승에서 떨어뜨려? 네, 지우는 끝끝내 이 결함을 해결하면서 패배를 해도 웃게 되었답니다. 이어서 유대진화에 대한 의존을 해결하는 걸 보여주려고 개굴린자를 놓아주고 집으로 돌아오게 돼요. 이 스노우볼이 베스트 위시에서부터 굴러가기 시작했던 걸 다시 떠올리자니 더더욱 베스트 위시가 싫어지네요. 유리카와 말랑이는 Z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뺄 수는 없겠죠. 에이지에서 정인이라는 캐릭터는 10살도 안 되는 어린 나이이며 보호자 역시 고작 10살이었어요. 늘 사고만 치고 항상 챙겨줘야만 하고 어린애라서 남들 눈치도 안 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포켓몬을 가질 수도 없었어요. 이건 아무리 동료라지만 분명하게 여행에 도움이 안 되는 동료였죠. 이게 만약 게임이라면 여러분들은 이런 짐덩이를 데리고 다니실 건가요? 그래서 정인이는 최악의 동료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유리카는 이러한 짐덩이 같은 단점을 최소화했으며 10살 미만의 어린이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스토리를 연출했어요. 포켓몬을 가질 수 없다는 건 아무리 친해져도 같이 여행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건 또 다르게 말하자면 잡지 않아도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0살 미만의 캐릭터를 동료로 만든 건 포켓몬을 잡지 않고도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장치이고 유리카는 이 역할에 충실할 뿐 아니라 그 이상의 감동을 보여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시간상 생략하고 대신 유리카 이별 특집이라는 영상을 추천드릴게요. 유리카는 어린 나이지만 악당들로부터 친구를 지키려고 애쓰고 포켓몬과 친해지기 위해서 많이 노력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그 노력이 말랑이에게 닿았죠. 인간은 어리석다. 사라져. 이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은 전부 사라져야 해. 자연에게 인간이란 생물은 과연 적일까요? 야생의 포켓몬들은 인간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인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편견을 깨준 게 바로 10살 채 안 되는 순수한 어린아이인 유리카였어요. 덕분에 지가 내는 인간을 신뢰하게 되고 모든 인간을 없애버리겠다는 무시무시한 계획을 세운 플레어단을 저지할 수 있었어요. 물론 단지 유리카와의 우정만으로 성공한 건 아니죠. 시트로이드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게임 그 이상의 멋진 연출도 있었죠. 칼로스의 모든 관장이 다 모여서 플레어단과 싸우는 장면은 정말 너무 멋있었어요. 메인 스토리의 퀄리티는 포켓몬 시리즈 중에서 최고라 평가해요. 거기에 일상 에피소드도 배틀 에피소드도 다 너무 재밌었어요. 정리하자면 XY에서의 템포 문제가 Z에서 터져버렸고 이 때문에 비중 조절도 실패했고 리그전이 이게 대체 뭐야? 지우가 아닌 알렌이 주인공 자리를 차지해버리다니. 거기에 새롭게 만들어낸 결함을 해소해버린답시고 결승전에서 패배하고 끝나버린 데다가 개굴린자랑도 이별을 하며 끝나버렸어요. 캐릭터도 에피소드도 다 좋았지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정말 너무 아쉬운 시리즈였어요. 사티어 써낸문은 수많은 우려 속에서 출발한 작품이에요. 새롭게 바뀐 지우의 디자인 때문에 1차 충격, 갑자기 알로라스쿨에 입학해 학교 생활을 보낸다는 내용에서 2차 충격, 그리고 썸문은 리그가 없다는 사실에 3차 충격. 게다가 XYZ에서는 이번엔 우승할 거라는 기대가 너무도 컸는데 결승에서 패배한 후 리그가 없는 알로라로 떠났고 게다가 섬을 돌며 모험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학교에 입학하게 된다니까 팬들은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섰어요. 여기에 썸문은 개그 노선까지 잡아버리죠. 물론 포켓몬의 개그는 당연히 존재했어요. 그동안 개그 포지션의 캐릭터들도 많았고요. 그런데 진지했고 강했고 멋있었던 XY에서의 지우가 갑자기 개그 캐릭터가 되어버린다니? 그래서 모든 시리즈 중에서 가장 많은 걱정 속에서 출발한 게 바로 썸문이에요. 하지만 막상 애니를 보니까 와 정말 재밌었어요. 그리고 눈에 띄는 건 지우에 대한 변화예요. 칼로스 리그가 끝나면서 지우는 승리에 대한 집착도 사라졌고 개굴린자에 대한 의존도 사라졌죠. 이러한 요소는 알로라라는 환경과 아주 잘 맞아 떨어졌어요. 체육관이 사라지니까 타이트하게 진행할 필요성조차 없어졌죠. 4개의 섬에서 섬의 왕, 여왕에게 도전하니까 템포에 대한 제약이 사라진 거예요. 지우가 개그 캐릭터였던 건 당연히 다들 아실 테고 한참
한층 가벼워진 분위기와 함께 그동안의 리그 일정 때문에 바쁘게 여행한 지우에게 알로라는 힐링 공간이 되었죠. 그동안의 지우는 배틀 항상 배틀이 최우선이었고 리그 일정에 쫓겨왔어요. 배틀 노선을 처음으로 잡았던 에이지는 이게 너무 심했어요. 보미와 항상 콘테스트냐 체육관이냐로 싸웠고 지우는 배틀 때문에 보미의 콘테스트에 늦었거든요. XY에서도 매일 특훈하며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으려고 바쁘게 달려왔죠. 이렇게 배틀에 쫓겨온 지우가 압박에서 완전히 벗어난 시리즈가 바로 써내문인 거죠. 지우는 알로라에서 배우며 진정으로 완성되었어요. 배틀 스토리뿐만 아니라 서브 스토리와 메인 스토리도 좋았어요. 물론 메인 스토리는 XYZ가 최고였지만 썸문도 좋은 편이었고 내내 알로라 가디언즈가 별로였던 건 저도 인정하지만 그래도 메인 스토리가 좋았다고 생각해요. 다른 시리즈는 빡빡한 일정 덕에 서브 스토리가 좀 부실했지만 썸문은 서브 스토리를 다 챙겨줄 정도로 여유로웠죠. 네, 물론 마마네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 에피소드의 수가 적긴 했어요. 사실 마마네와 수련은 중반까지도 꼭 필요한 캐릭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같은 반에 넣긴 해야 하니까 억지로 집어넣고 뭐라도 시킨 것 같았죠. 지우, 릴리에, 키아웨, 마오 이 4명이 주연이라면 수련은 마오의 소꿉친구, 마마네는 뭐 알빵가 싶네요. 하지만 수련과 마마네의 이야기를 대충 만들지 않았고 캐릭터가 너무 많았지만 이들을 전부 챙겨줬죠. 수련의 분량이 조금 과했다고 느껴지긴 했어요. EV로 어그로를 한참 끌다가 이걸 수련이 잡아버린 것도 그렇고 제트링이나 진화 에피소드까지 수련에게 좀 푸시가 과하다고 느낀 시청자들도 많았어요. 사실 뜯어본다면 여유가 생긴 만큼 수련도 열심히 챙겨준 것뿐이었죠. 무엇보다 수련과 마마네도 주연이었잖아요. 하지만 주연임에도 이게 철이 알린 코르니처럼 분량을 빼앗아가는 과한 푸시로 느껴졌나봐요. W의 고우는 주인공임에도 과한 푸시를 지적받았으니까 수련과 마마네 역시 주연임에도 분량이 많다는 게 비판의 요소가 되어버리는 아이러니함을 안고 있죠. 게다가 마지막까지 챙겨줬다기엔 마마네와 수련의 마무리는 좀 대충이었죠. 근데 뭐 캐릭터가 워낙 많았으니까 이해해요. 아 그래 수련의 꿈이 뭔지 까먹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사실 뭐 별거 아니긴 했어요. 물풍선을 타고 바닷속을 탐험하는 게 꿈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아빠랑 같이 잠수함을 타러 떠나요. 되게 별거 없고 대충이죠? 마마네는 뭐 알빵가? 썸문의 코미디는 비판받아 마땅해요. 개그만 하나로 노선을 잡으면서 여러 코믹한 장면들을 많이 집어넣었지만 이건 점점 더 일단 한국은 이런 말장난을 알아듣기 힘들었고 패러디 역시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코미디 노선을 잡았음에도 일본만이 이해할 수 있는 개그가 넘쳤죠. 얼굴을 망가뜨리며 웃음을 유발하는 것도 개그 만화로서 게으르다고 생각해요. 이런 장면은 대체로 잘 짜여진 코미디와 찰떡같은 그림이 어울리면서 탄생한 장면이 아닌 그냥 냅다 얼굴을 망쳐놓고 웃어주길 바라는 굉장히 게으른 연출이 대부분이었어요. 알아들을 수 없고 알아볼 수 없고 게으르기까지 한 코미디인데 이걸 억지로 계속 집어넣으니까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알로라 가디언즈에 대한 평가도 최악이었죠. 아니 이딴 게 메인 스토리? 게다가 여기에 개그를 억지로 집어넣으니까 메인임에도 굉장히 유치했어요. 리그전은 또 어떻고요? 네, 이들이 리그에서 서로 만나면서 연출하는 감동과 서사는 인정해요. 하지만 배틀 수준은 리그전 중에서도 하위권이에요. 물론 우승 이후 나온 엑시비전 매치가 진짜고 지우와 쿠쿠이의 배틀은 단델 이전까지 지우 최고의 배틀이었다고 평가해요. 지우에게 쿠쿠이는 가족과도 같은 사람이었죠. 지우가 동경했던 알로라 최강의 남자 로열 마스크. 그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가족과도 같은 쿠쿠이를 뛰어넘고 진짜 알로라 최강이 되는 이 드라마. 여기에 지우 포켓몬들도 각자의 스토리가 좋았어요. 여러분 지우 최고의 파트너는 누구인가요? 당연히 피카츄죠. 그동안의 애니에서는 피카츄 대신에 다른 에이스를 만들어냈지만 선문부터 비로소 에이스 만들기에 대한 집착을 벌입니다. 배틀 노선을 잡아놓고 에이스를 만들지 않아 비판을 받은 에이지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칼로스에서 개굴린자를 놓아주면서 에이스에 대한 의존을 벌였는데 다음 시리즈에서 또 에이스를 만들려고? 심지어 배틀 노선이 아니라 코미디 노선인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에이스를 또 만들 거라면 왜 리그 결승에서 졌고 개굴린자를 놓아줬겠어요? 알로라로 오면서 지우는 에이스에 의존하지 않게 되었고 배틀이 메인이 아니기에 에이스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조차 사라졌어요. 그렇게 되면서 최고의 파트너인 피카츄와의 우정을 더욱 강조할 수 있었어요. 흥염의 모티브는 루차도르, 그 중에서도 일본의 타이거 마스크. 마스크를 건 경기에서 패배하면 복면을 벗고 은퇴한다는 설정과 마스크를 물려주거나 2대 3대가 연임하는 등 재미난 기믹을 가지고 있는데요. 야오이트가 뛰어넘고 싶었던 라이벌이자 알로라 최강의 레슬러였던 어흥염과의 승부에서 드디어 야오이트가 승리한 후에 어흥염으로 진화하는 연출은 이런 루차도르의 기믹을 성공적으로 잘 녹여낸 연출이었죠. 아고용의 스토리는 어땠나요? 울트라 라저! 아 이런 건 잠시 치워요. 아고용의 스토리는 정말이지 최고였어. 울트라 라저! 최고까지는 아니었어요.
저는 오프닝 중에서 미래 커넥션을 정말 좋아해요. 베베놈에게 빠져들었고 점점 스토리가 진행될수록 오프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찡해졌어요. 베베놈의 에피소드를 정말 좋아했었고 아고용이 다시 돌아왔을 때는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죠. 시간상 다른 포켓몬들의 이야기까지 전부 다룰 순 없지만 지우의 포켓몬 모두에게서 가족의 사랑이 잘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엑시비전 매치를 너무 좋아했고 선문의 모든 포켓몬 하나하나의 스토리를 좋아해서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이 배틀을 즐겼죠. 포켓몬뿐만이 아니에요. 알로라의 친구들도 박사님도 태양과 달, 땅과 하늘 모든 것들이 전부 특별했고 사랑스러웠어요. 가족처럼 느껴졌기에 마지막은 너무나 슬프고 감동적이었어요. 1티어 W는 시작 전부터 많은 기대를 한몸에 받았어요. 무려 전 지역을 여행하고 과거의 캐릭터들이 재등장한다는 소식에 포에미 덕후들의 행복회로는 초전도체 이슈급으로 타올랐어요. 그리고 더블 주인공 체제가 다시 돌아왔죠. DP도 더블 주인공이었고 빛나 위주로 구성된 에피소드가 정말 많았어요. W도 야심차게 고우라는 주인공을 준비해서 팍팍 밀어줬지만 아쉽게도 인기가 없었죠. W의 특징 중 하나는 에피소드끼리의 연결성이 낮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다음 화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었고 한 화만의 내용이 종결됐죠. 이러한 특징은 썸문에서 따온 것으로 보여요. 썸문은 배틀 만화에서 코미디로 바뀌었고 그에 맞춰 지우의 빡빡한 배틀 일정이 사라지면서 각 에피소드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할 필요성도 사라졌어요. 그리고 장소에 대한 제약도 상대적으로 약해졌어요. 가고 싶은 곳에 금방 갈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느 타이밍에 어디에서 누구의 에피소드가 진행된다고 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었어요. 이러한 제약이 사라지면서 한층 자유로운 진행이 가능했고 캐릭터의 분량을 배분하는 일도 쉬워졌어요. 애니를 보는 사람들은 이전 화를 놓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몇 화씩 껑충 건너뛰어도 애니를 보는데 문제 없었어요. 이러한 장점을 그대로 W로 끌고 왔고 훨씬 더 자유롭게 진행했지만 그런데 W에서 지우는 월드 챔피언십에 참가하잖아요. 고우의 목표는 모든 포켓몬을 잡는 거고 그러면 에피소드 간의 연결성이 중요해진 거 아니에요? W는 장르가 달라졌음에도 썸문보다 더 독립적으로 진행되었어요. 심지어는 지우의 배틀을 안 보여주고 그냥 어느새 지우가 이만큼 순위가 올랐다고 말만 하고 넘어가 버리는 일도 있었죠. 지우의 성장 과정을 쭉 이어서 보여준 시리즈들과는 너무 달랐고 이런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지우의 에피소드만 몰아보고 싶은 사람은 지우의 에피소드만 몰아보면 되고 고우의 이야기를 보고 싶은 사람은 딱 그것만 봐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특징이 생겼어요. 각 에피소드가 독립적인 작품이다 보니 골라보기가 편했죠. 그런데요, 기존의 애니는 스토리가 진행됨에 따라 점점 더 강한 상대와 싸워야 했거든요. 물론 배틀은 지우가 하니까 그냥 지우만 강해져도 상관없었지만 W는 좀 달랐어요. 포획 이외의 활약을 만들어주려면 고우가 배틀도 잘해야겠죠. 그런데 고우는 배틀 캐릭터가 아니란 말이죠. 훈련도 거의 안 했고 그냥 시간만 흘렀을 뿐인데 고우가 강적들을 상대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도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로켓단은 어떻고요? 메카와 함정이 나오긴 했지만 거의 쓰이지 않았고 로켓 캡슐 컴온! 나와라! 로켓 캡슐 비밀 병기! 로켓단 캡슐은 초반에야 강하고 악당스러운 포켓몬이 나왔지 나중에 가면 등장하지 않았던 포켓몬을 보여주는 일종의 짬처리 요소로 변해버렸어요. 여기에 모르페코와의 교감도 이게 사실은 교감이 아니잖아요. 로켓단이 굶고 다니는 거야 뭐 옛날부터 봐오신 분들은 익숙하죠. 그런데 썸문에서는 이분공과 함께 살면서 굶고 다니는 일이 없어졌어요. 이번에 W로 넘어오면서 새 본부에 정착했고 안정적인 생활 덕에 잘 먹고 다녔죠. 그런데 여기서 다시 옛날처럼 밥을 굶고 다니게 하려고 억지로 모르페코를 붙여버리게 돼요. 그래서 로켓단은 오랫동안 고생을 하다 모르페코를 놓아주려 하지만 갑자기 정든 모르페코와 이별할 수 없다면서 그냥 밥을 굶는 걸 택하죠. 정들 일 하나도 없었는데 무슨 교감을 이렇게 억지로 강요해요? 그리고 모르페코를 잡을 거였으면 깨물보기는 왜 본부로 보냈나요? 저 진짜로 자기적인 걸로 욕하고 싶지 않았고 로켓단은 악역이니까 자기적인 게 아주 당연하지만 W에서의 로켓단은 정도가 심해도 너무 심했어요. 그놈의 밥 굶고 돈 없어도 헝그리 정신으로 똘똘 뭉친 로켓단의 낭만을 다시 만들겠다고 한 짓을 좀 보세요. 이게 우정이고 교감이에요? 일방적으로 기생하고 희생을 강요하는 건 낭만이 아닌 그저 제작진의 실수라고 생각해요. 모르페코가 소중한 동료면 깨물보기는 대체 뭐가 되냐고요? 이제 고우로 넘어가 보죠. 고우가 비호감이 된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고우의 성격이겠죠? 고우는 친구들과 노는 것보다는 혼자서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는 캐릭터예요. 늘 그러다 보니 팀으로 활동할 때도 그냥 자기 혼자 생각하고 행동하죠. 반면에 지우는 늘 친구들과 모험을 했고 부족한 점을 도움받아왔고 동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줬어요. 이러한 성격의 차이는 고우를 비호감 캐릭터로 만들기 충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무인편 시절 지우도 고우처럼 도움만 받아왔어요. 그리고 자기만의 황당한 해결책을 가져왔죠. 볼에 넣어서 해결한다라는 시도가 재밌긴 하잖아요. 자 그럼 이제 W에서 지우 고우 하루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자세히 해볼게요. W의 주제는 역시 꿈이죠. W 1화 기억하시죠? 피카츄의 피추 시절 이야기요. 이때 어린 고우와 하루가 등장했는데 이 둘은 어렸을 때부터 포켓몬을 좋아했어요. 고우는 이날 뮤를 보게 되고 꿈이 생기죠. 시간이 흘러 10살이 된 고우와 하루는 서로 너무나도 달라져 있었어요. 고우는 여전히 불가능했고
불가능해 보이는 꿈에 매달려 있었고, 하루는 자기가 포켓몬을 좋아했었다는 사실조차 잊은 채 아무런 꿈도 없이 남들 따라 학교에 다녀요. 왜 둘은 이렇게 차이가 나버린 걸까요? 분명히 어렸을 땐 두 사람 모두 포켓몬을 좋아했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이 둘 앞에 나타난 게 바로 지우예요. 지우도 불가능해 보이는 꿈에 도전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지우야, 넌 망설인 적 없지? 테루는? 아이, 무슨 소리? 나도 망설일 때 있어. 하지만 망설일 시간 있으면 일단 몸을 움직여. 그럼 실패한다 해도 뭔가 남거든. 쓸데없는 건 없으니까. 지우야, 그동안의 배지와 우승 트로피가 전시되어 있는 것처럼 꿈을 꾸고 도전해온 흔적이 남아있어요. 12화에서 애니 공식 세계 최강이 정해졌고 13화에서는 지우가 세계 최강의 자리에 도전하기로 목표를 정하게 되죠. 나 말곤 누구도 본 적 없는 포켓몬을 잡는다. 세계 최강이 된다. 이 둘은 첫 보기에도 10살 소년이 이루기에는 불가능해 보일 뿐이지만 누구도 이 흔적을 무시할 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우는 이렇게 흔적이 남아있지만 고우는요? 꿈만 있을 뿐이지 이루어낸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고우가 연번이를 만나게 되고 고우의 꿈이 바뀌어요. 뷰를 잡겠다 해서 모든 포켓몬을 잡겠다로요. 더 큰 꿈으로 바뀌게 되면서 노력한 흔적도 남길 수 있게 됐죠. 한 번에 최종 목표를 이루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목표를 차근차근 이루는 거예요. 하루는 어떤가요? 아무런 꿈도 없고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 채로 남들 따라서 혹은 부모가 시켜서 학교에 가고 공부를 하는 그런 꿈도 없이 살아가는 학생의 모습을 보여주죠. 엑소아이의 세레나도 비슷했어요. DP에 빛나는 톱 코디네이터였던 엄마처럼 자기도 톱 코디네이터를 꿈꾸지만 세레나는 뿔카노 레이서였던 엄마와는 다르게 시켜서 할 뿐이지 꿈은 없었어요. 자기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은 지우와 여행하면서 점점 생기기 시작했죠. W11화에서 멍파치가 하루를 지켜주면서 드디어 자기가 포켓몬을 좋아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런 하루에게 EV가 찾아오죠. EV는 내가 할 진화는 내가 정해 라는 스타일. 아직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어떤 걸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주변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잔소리를 해도 안 통해요. 남이 시켜서 하는 진화는 안 하는 거죠. 그렇지만 EV는 자유롭지 못해요. 연구소에 갇혀만 있고 계속 진화를 강요하는 환경이죠. EV는 이런 연구소를 탈출하고 하루는 시험 도중에 교실을 뛰쳐나오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강요가 아닌 스스로의 선택으로 파트너가 돼요. 여러 가지 진화 가능성을 간직하고 있는 특수한 포켓몬. 여러 가지 진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 문구를 특히나 마음에 들어했죠. 천천히 나아가자. 나랑 같이. 남이 시켜서 하는 일은 꿈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 꿈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지우예요. 고민하고 걱정하는 소극적인 두 사람 앞에 적극적이고 몸부터 움직이는 지우가 나타난 거죠. 지우와 함께 여행하면서 어떻게 꿈을 꾸는지, 어떻게 이뤄야 하는지 부딪혀보고 단계를 설정하고 흔적을 남기게 되는 거죠. 저는 꿈에 가득 찬 지우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기운을 나눠주는 게 참 좋더라고요. W는 꿈을 꾸고 찾고 노력하고 이루어가고 꿈을 나눠주는 과정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연결성이 중요해 보이죠. W는 이 주제를 가지고도 연결성을 끊어버리는 선택을 해버려서 굉장히 아쉬웠어요. 거기에 코로나 이슈까지. 휴방을 너무 길게 해서 그전 내용도 다 잊어버리지. 고우는 너무 초고속으로 강해지지. 한두 번 쓰고 버려지는 캐릭터도 많고. 이럴 거면 왜 전지방모험이라고 떠벌렸냐? 소리 나올 정도로 재등장을 안 하거나 했어도 겨우 이거 싶은 일들도 많았고 그냥 순수하게 그닥 재미가 별로 없는 일부 에피소드도 있었고 중요한 내용도 너무한 에피소드에서 끝내려고 하다 보니 왜 이 다음 내용이 없어? 라는 생각이 든 적도 있었고 로켓 캡슐도 모르페코도 순전히 자기적이기만 한 요소일 뿐이었고 월챔에서 휴방의 스페셜 에피소드에 아우 리그는 좀 이어서 진행해주면 안 되는 거냐고 주제의식도 캐릭터성도 다 너무 좋았지만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아쉬운 점도 많은 시리즈였어요. 3티어 자 이제 큰 본편의 티어는 이렇게 끝이 났고 아직 내 꿈은 포켓몬 마스터가 남았죠? 그 전에 2티어표 어떤 것 같나요? 아무래도 티어표다 보니 3티어가 제일 많고 1, 2티어는 적어야 하니까 2티어 정하기가 제일 힘들었어요. 무인편 DP, XY 이 셋 중에서 누구한테 2티어를 줘야 할까? 셋 다 장단점이 있다 보니까 대본을 완성하고도 한참을 고민했었거든요. 저 시리즈 모두 재밌게 봤지만 그 중에서도 XY를 정말 재밌게 봤기 때문에 고민 끝에 2티어로 올렸어요. 그럼 이제 내 꿈은 포켓몬 마스터의 티어도 정해봅시다. 내 꿈은 포켓몬 마스터는 11화밖에 되지 않는 짧은 분량 때문에 티어표에 넣기에는 형평성이 안 맞죠. 그렇다고 지우의 마지막을 장식한 작품을 빼버릴 수도 없고 W랑 같이 평가하기에는 등장인물도 배경도 다르다 보니 같이 평가할 수도 없어서 이 녀석의 티어는 특별 케이스라고 생각해주세요. 그리고 제목이 길어서 포마라고 짧게 줄여서 부를게요. 포마는 첫 에피소드부터 남달랐죠. 지우한테선 가끔 연락이 오나요? 아니요, 그 후로는 한 번도요. 특별한 목적 없이 이것저것 떠도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근데 목적 같은 건 있다고 했어요.
친구를 많이 늘고 싶다고 하던데요. 지우는 친구를 많이 만들기 위해 떠났고 그동안 시리즈 내내 지우를 괴롭혀왔던 독침분과 친구가 됐죠. 연구소에 두고 온 포켓몬들도 데려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우는 세계 챔피언이 됐으니까 바람이와 같은 수련법을 할 필요도 없어졌잖아요. 여기에 라티아스라는 캐릭터를 이용해 포켓몬에 대한 잘못된 오해에 정면으로 맞섰어요. 완철포 이야기도 너무 좋았어요. 배틀을 통해서 친구가 될 수 있다. 호행만이 친구가 되는 방법은 아니다 라는 걸 이 에피소드에서 모두 보여줬으니까요. 브리모음은요? 인간과 포켓몬은 서로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보여줬죠. 이후 에피소드도 쭉 그래요. 포켓몬은 싸움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것도, 그저 포획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나, 힘을 합치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 시간이 흘러도 겉모습이 달라진다 해도 변하지 않는 소중한 것이 있다, 친구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등등등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었죠. 모든 에피소드가 좋았어요.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너무나 명확했죠. 그래서 포켓몬스터라는 애니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애니인가, 인간과 포켓몬의 관계란 무엇인가에 너무 충실한 시리즈였고, 그렇게 해서 밝혀진 포켓몬 마스터의 정체와도 잘 맞아떨어졌어요. 그리고 투견 논란이나 박스 6기를 비롯한 각종 포켓몬에 대한 오해와 비판에 대해서 정면으로 응수한 작품이기도 했죠. 그래서 감동적일 뿐만 아니라 멋있고 시원했어요. 1티어. 그나저나 포마 때문에 1티어가 2개나 돼버렸지만 그만큼 특별한 작품이기도 하니까 특별 케이스라고 생각하고 1티어로 넣었어요. 이렇게 쭉 이어서 보니까 포켓몬은 역시 한행이란 게 느껴지네요. 이번 영상을 만들면서 전작의 요소가 다음 시리즈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쳤는지 직접 확인해보게 됐는데, 이렇게 보니 신기하면서도 재밌네요. 지금 방영 중인 애니메이션 니코와 로드의 모험은 이야기의 연결성이 더욱 커졌죠. 한 화로 끝나지 않고 다음 화까지 길게 이어지는 내용도 많은 걸 보면 W에서의 실패 요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고치려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문제점을 고치려고 하다가 다른 여러 문제점이 터져나왔는데요. 과연 니코와 로드의 모험은 전작의 그늘에서 벗어나 명작으로 우뚝 설 수 있을까요? 자, 이제 끝으로 요약을 보고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모임편, 근본, 낭만, 최악의 관동, 리그전, 억지하차, 좋은 마무리, 에이즈, 문제점이 너무 많음, 후반이 되어서야 겨우 해결, DP, 더블 주인공, 최고의 서브스토리, 패배 엔딩, 무너진 서사와 파워 밸런스, 베스트 의식, 뇌리셋, 너무 망가진 주인공, 너무 빠른 전개 속도, 베스트 의식 시즌2, 처리, 진도를 다 빼버려서 할 게 없음, XY, 느려 터진 전개 속도, 로맨스, 최고의 멤버 구성, XYZ, 개굴린자 몰빵, 결함, 폭망한 리그전, 최고의 메인 스토리, 썸문, 남자 주인공 잘생겼으니까 꼭 봐, W, 연결성 없음, 인기 없는 고우와 하루, 지나치게 자기적인 요소, 전 지방 여행, 내 꿈은 포켓몬 마스터, 기나긴 서사의 마무리, 포켓몬이란 무슨 애니인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해주면, 몰라, 맘대로 해.